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도덕과 교과형 도서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차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우리 초등학교 도덕과 교과형 도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 학년이 있는데요. 5, 6학년군에서 교과형 도서 주요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3, 4학년군과 5, 6학년군 중에서 적용이 가장 최근에 된 그 학년이 최학년인 5, 6학년이겠죠. 그래서 5, 6학년 교과형 도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형 단원과 그다음 자율형 통합 심화 단원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과서를 이야기하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요. 도덕과에서 이번에 독특하게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원을 기본형 단원이라고 해요. 그와 별개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구성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개설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자율형 통합 단원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3가지입니다. 먼저 단원 구성에 있어서 어떤 기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3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연계해서 구성되어 있어요. 도입은 여기서 말하는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시에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단원 전체를 안내하고 학습 방향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개는 본격적으로 이제 도덕 수업을 학습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이 1에서 4차시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리는 학습한 주요 내용을 간추리거나 활동 결과를 종합 정리하면서 또 되돌아보고 다짐하는 그런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도입과 정리를 뺀 전개가 총 1에서 4차시까지 구성되어 있고 그 차시별로 또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는 단위 수업 안에서는 또 역시나 도입, 전개, 정리와 같은 하나의 기승전결 있는 수업으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전개 부분의 4차시가 어떤 계열과 특성으로 구성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선 도덕 수업이 주당 1시간밖에 없죠. 그래서 각 단원의 학습에 각 한 단원이 4차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에 1시간을 하는데 한 단원이 4주다. 그럼 우리가 한 단원을 공부하는데 4주가 소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주는 약 한 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덕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한 달 정도 깊게 사고하면서 공부한다. 한 달여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또 행동으로 실천해보고 반성하는 것까지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덕목에 대해서 도덕을 4시간을 배우고 그 다음 또 다음 달에 4시간을 배우고 이렇게 되면 하나의 어떤 예를 들면 정직이다 하면 정직에 대해서 탐구하고 실천하고 계획해보고 반성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집중 편성해서 한 학기에 그냥 몰아서 어떤 교과를 나간다? 교과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 교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도덕 교과의 경우는 상당히 좀 교과의 성격과는 좀 맞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4개 차시는 단순하게 그냥 각각의 어떤 교과 차시를 개발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개발한 다음에 그냥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방식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덕과 인격을 아까 덕과 인격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통합적인 접근 그런 측면에서 세 측면 6요소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면서 일련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4주간 동안 학생들이 도덕적 가치의 내면화를 이루면서 그런 도덕적 능력이나 성향이 심화되도록 한다는 개념에 입각해서 계열상의 어떤 연관 구조를 가지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세 측면과 6요소 말씀드렸는데 무엇이었죠? 네, 세 측면, 세 요소 지, 정, 행, 인지, 정의, 행동이었고요.
다음에 여섯 요소는 도덕적 지식 이해, 그리고 도덕적 사고 판단력, 그 다음에 도덕적 감정과 정서, 셋, 그 다음 네 번째, 도덕적 열정, 의지, 그리고 도덕적 행위 기능 능력, 그 다음에 반복 실천 습관, 이렇게 여섯 요소였죠. 이것을 통합적으로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기본적 어떤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또 기본형, 자율형과 기본형 중에서 이 기본형의 경우에는 차시별 하나하나 그 수업 내용에도 중점을 두면서도 전체적으로 이 세 측면 여섯 요소가 조화롭게 추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원에서 당연히 인지적인 측면만 다룬다거나 또는 뭐 감정, 정서, 열정, 의지 측면만 다룬다거나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구성되어 있다면 잘못 구성된 거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통합적인 접근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구성이 되겠죠. 다음 단원 전개 방식에 있어서의 기본형과 자율형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그 2015 개정 교과서 개발에서는 단원 체제 구성과 관련해서 가치 덕목 중심의 기본형 단원,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정의, 정직, 배려 이러한 가치 덕목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본형 단원이 있고요. 도덕적 역량 중심의 자율형 통합 심화 단원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교과서 단원을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형 단원의 경우에는 초등 도덕교과서 개발의 전통적 방식을 따른 형태라고 보면 되고요. 그 후자인 도덕적 역량 중심의 자율형 통합 단원, 자율형 단원은 2015에서 처음 도입된 그런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초등 도덕 교과서 개발에서는 하나의 단원에서 어떤 하나의 중심적인 가치 덕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도록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동일한데요. 교과서의 개발에 임하기 전에 먼저 도덕 수업이나 교과서 구성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수업 모형이라던가 교수학습 과정 절차 있죠. 이런 거를 설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가치 덕목이나 단원 체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 방향에서 기획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게 되면 교과서 단원마다 일정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죠. 하지만 이거 아까도 얘기했어요. 편찬 방향에서 모든 단원이 기본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은 단원마다 획일화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교과서 구성 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러니까 틀에 맞추려다 보면 그런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이런 입장에서는 수업자나 학생들, 그 다음에 교사의 어떤 교육 활동의 어떤 자율성을 딱 최대한 열어주기가 의도하지 않게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5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역량을 추구한다라는 점, 그런 걸 고려하고 또 그 변화된 시대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서 최대한 교사들이 자율성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자신의 학급 내에서 다양하게 그 생활 장면을 포착해서 그걸 가지고 도덕 수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역량 중심의 자율형 통합 심화 단원을 새롭게 도입한 것입니다. 분량은 전체적으로 학년별로 2개의 단원을 자율형으로 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기 말에 가치 덕목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심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도덕 교과서가 한 단원에 4개 차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 달 동안 4주 동안 매주 한 차시씩 해서 4차시를 공부하게 되면 온전하게 한 단원을 공부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 4개의 차시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이번 그 2015 개정 도덕교육과정 그 도덕교과서에서는 6교재 유형이라고 해서 6가지의 유형을 구안하고 그 적용을 도모하였습니다. 크게 지식 이해형, 그 다음에 가치 판단형, 모범 감화형, 가치 심화형, 실습 실현형, 실천 체험형이 6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보고요. 이를 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결합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교과서를 이 6가지 유형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카테고리 한 다음에 융복합적인 적용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과서 단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지식 이해형입니다. 지식 이해형은 옳고 좋은 삶이 무엇이고, 또 어떤 가치관을 지녀야 하며, 또 어떤 가치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교재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바람직한 삶을 이끌어주는 도덕 원리가 가치 개념, 그 근거, 올바른 행동 방식 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치 판단형입니다. 가치 판단형은 도덕적 문제 사태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사려 분별하는 가운데 최적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학습을 해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이제 유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태들을 갖다가 사례로 들고, 실제로 그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과 맞닿아 있는지 그런 선택을 하는 역량을 기르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모범 감화형은 어떤 도덕적인 모범 사례 또는 그 본보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과 학생들이 감화를 받고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우리가 도덕 심정화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초점을 둔 교재 유형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모범 사례를 통상적으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관한 탐구나 이야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성찰하는 방식으로 교사는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치 심화형입니다. 가치 심화형은 옳고 좋은 삶에 대한 심정적으로 깊이 느껴 또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내면화하는 것. 모범 감화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조금 모범 감화형과 다른 게 활동 지향형의 그런 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들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학생들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가치 내면화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역시나 도덕 심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실습 실현형입니다. 실습 실현형은 그냥 말 그대로 실습 중심의 활동을 하도록 이제 조직되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평화적인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평화적인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서로 대화해보고 토론해보고 또 그 다른 의견을 갖다가 어떻게 중지를 모아서 합의점에 도달하는지 뭐 이런 방식인 거죠. 근데 실습 실현형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실습 실현형이 있고 실천 체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하면 선생님들께서 자칫 실습이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으니까 실습이라는 개념에서 떠올릴 수 있는데, 봉사활동, 직접 아이들이 나가서 도덕적인 체험, 실천을 하는 거는 실천 체험형이지 실습 실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실천 체험형은 옳고 좋은 삶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체험하고 깨닫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봉사활동, 지역 내에 돌면서 같이 아이들하고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 또는 뭐 지역 어른들, 노인정이나 이런 데 경로당 같은 데를 방문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것, 아이들이 모금을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이 실천 체험형에 해당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교재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 차시 안에 그 단원 구성 차시마다 이 6교재 유형 중에 하나씩 반영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한 차시 한 차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내용은 가치 판단형이다. 이거는 실습 실현형인데 이것을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그러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이거는 제가 보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교과서의 사례, 기승전결의 어떤 형태로 된 교과서의 한 차시 정도를 갖다가 사례로 소개하고 그 사례가 6교재 유형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때 선생님들께서는 이 6가지 중에서 하나를 잘 골라야 되겠죠. 근데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해서 그 교과 차시를 구성된 경우도 있지만 2개 이상을 융복합해서 구성된 차시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 이해형과 모범 감화형을 뭐 합쳐놓는다든가 아니면 가치 판단형과 가치 심화형을 합쳐놓는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엄밀하게 딱 따져보면 이거는 모범 감화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제가 또 예를 들면 그 봉사활동이 실천 체험형에 가깝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그 봉사활동이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과정이 거기 녹아있다거나 하면 가치 판단형도 일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융복합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육교재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형 단원과 자율형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덕과에서 일단 우선 기본형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덕 교과서에서 기본형이라고 하면 가치 덕목 중심의 단원을 말하는 겁니다. 가치 덕목 중심이라는 것은 제가 그 대면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직이라던가 자주 그다음에 뭐 절제 이런 어떤 구체적인 가치 덕목을 지도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단원입니다. 과거에 있던 도덕 교과서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어요. 기본형 단원에서는 가치 덕목을 중심으로 하되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역량입니다. 교과 역량 및 도덕적 기능 등을 기르는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하게 될 자율형 통합 심화 단원이 교과 역량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기본형 단원은 그것보다는 가치 덕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분명한 차이점이고요. 이 기본형 단원은 3학년에서 6학년 학년당 4분의 3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은 자율통합형, 그 다음에 4분의 3은 기본형 단원입니다. 그런데 도덕 교과서가 한 단원이 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8개 단원 중에 4분의 3이니까 6개 단원은 기본형, 나머지 2개 단원은 자율통합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형 단원은 동일한 체제 구성 방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큰 특징을 꼽자면 도입 그리고 전개 정리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고요. 전개 부분이 총 1에서 4차시까지가 전개 부분에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입 부분은 단원명 그리고 도입글, 사파, 학습 내용 등으로 돼서 이 단원 전체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건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 부분은 총 4차시, 그 중에서 1차시는 도덕적 모범 탐구 및 지식 이해 중심, 그 다음에 2차시는 도덕적 행동 중심, 그 다음 3차시는 지혜 중심, 4차시는 심정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 부분은 그동안에 학습한 4차시 동안에 학습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자기 평가도 하고 또 명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단원은 어떻게 보면 기존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경직된 또는 뭐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비판받았던 그 지점과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자율통합형 단원이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름 명분이 있죠. 우린 자율통합형 교과 단원을 추가로 녹여냈다. 그 부분을 꼭 선생님들께서는 체크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형 단원, 실제로 지금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6학년 2단원, 난과 봉사로 따뜻해지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및 정리 부분, 이 부분은 교과서 도입 부분으로서 이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딱 펼쳤을 때 한눈에 들어오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원명, 사파, 도입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할까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명은 뭐 예를 들면 딱딱하게 뭐 정직, 뭐 예절 이런 방식으로 가치 덕목이 너무 직설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간접적이고 또 은은한 방식으로 나타내고자 하였고요. 사파의 경우에는 그 단원에서 추구하는 바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암시할 수 있는 것, 본받을 만한 어떤 바람직한 행동, 삶의 모습이 함축적으로 드러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원의 도입 글이 이게 한 단락 짧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어떠한 여기서 아이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우리가 공부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 글의 성격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공부할까요는 우리 이 해당 단원에서 공부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살펴보고 확인해 보는 부분입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 학습 문제 제시하는 방식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은 해당 단원에서 도덕 공부의 방향과 주요 내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형성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리 부분은 한 단원을 마감하는 부분으로서 그 학습 내용의 종합, 그 다음 확인, 확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목은 이제 뭐 스스로 되돌아봅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단원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달라진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도덕 학습과 성장, 발전을 되돌아보고 이후의 도덕적 삶에 대한 의지나 방향을 갖고 더 노력하고자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마음에 담는 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명언, 격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한마디 그 말이 오랫동안 여운이 남으면서 우리 학생들의 삶에 어떤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도입과 정리 부분을 먼저 짧게 살펴봤고요. 이제 중요한 건 전개 부분이죠. 그 4개 차시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6학년 2단원 나눔과 봉사로 따뜻해지는 우리 관련된 그 영역은 타인과의 관계고요. 내용 요소는 우리는 왜 남을 도와야 할까?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가치 덕목은 봉사겠죠. 성취 기준 한번 볼까요? 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주변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여 도와주려는 실천 의지를 기른다. 그 외에 또 하위 그 항목으로 2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덕과가 특이한 점이요. 성취 기준의 그 하위 요소들이 질문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덕과에서는 탐구한다, 뭔가 일단 답을 아이들한테 주입한다는 느낌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게끔 사고하게끔 그럼 철학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있죠. 도덕함이라고 했죠. 그런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질문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총론팀에서 모든 교과가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단원명과 도입, 사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넘어가고요. 도입 정리는 아까 말씀드렸고, 전개 그 4차시가 보통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갖다가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시가 도덕적 모범 탐구 및 지식이해 중심, 그 다음에 2차시가 도덕적 행동 중심, 3차시가 도덕적 지혜 중심, 4차시는 도덕적 심정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때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봉사라는 그 단원 가지고 1차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눔과 봉사가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봉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통 이런 내용들이죠. 어떤 가치 덕목의 의미, 중요하고 그걸 왜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1차시에서 하고요. 2차시에서는 아까 도덕적 행동이라고 그랬죠. 봉사를 직접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보통 실천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차시가 행동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3차시가 뭐냐면 1차시하고 2차시를 하고 나서 진정한 봉사란 무엇일까 한 번 더 이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탐구해보고, 그죠? 내가 실천한 게 정말 봉사가 맞나? 등등의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4차시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삶에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실천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지는 것,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1차 시 한번 교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생활 속 이야기 부분이 쫙 등장을 하는데요. 1차 시의 그 생각, 마음 열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모범 사례 또는 한두 가지 어떤 발문이나 탐구, 논의거리 등을 갖다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작하는 첫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업 시간은 약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상도 이제 그 교사용 지도서와 함께 학교에 이제 보급이 되는데, 영상이 물론 그 콘텐츠의 화질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수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활동을 10분 이내로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생활 속 이야기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모범 탐구를 하고 그다음 도덕적 지식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나오는 게 생각톡입니다. 이 학습 마당에서는 보통 모범 사례의 인물이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또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또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이 있는지, 또 학생들 입장에서 자신의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비슷했던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비교해보는 시간이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은 앞으로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자세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탐구하고 학습 내용과 관련된 활동들을 전개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이 생각톡 학습마당 구성 방식은 1차 시에서 배우고 익힐 주요 학습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교수 학습 방법 및 활동, 자료 등과 함께 엮어서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직한 삶의 자세를 가르친다고 하면 정직의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 정직한 생활 태도가 중요한 까닭, 그 다음에 정직과 관련한 자기 자신의 생활 성찰이나 실천 등에 관한 진술들이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1차 시의 교과서에서는 6교재 유형 중에서 모범 감화형이나 지식 이해형이 보통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다시요. 1차 시는 교과서에서 6교재 유형, 말씀드렸던 6교재 유형 중에서 보통은 이제 모범 사례니까 모범 감화형,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봉사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개념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래서 지식 이해형과 모범 감화형 두 가지가 주를 이룬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마음 튼튼이 나와요. 마음 튼튼이 나오기도 하고 실천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마음 튼튼의 경우는 1차 시에서 그 모범 탐구나 지식 이해와의 그 연관 속에서 바람직한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추구하려는 그 마음가짐, 또 도덕적 정서와 의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 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도덕적 민감성과 가치 규범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정서 및 도덕적 열정과 실천 의지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 공헌하기, 칭찬, 그다음에 시나 노래,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을 사례들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천 꼭의 경우에는 1차 시를 중심으로 학습한 바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실천 체험하도록 해볼 수 있도록 기획해 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차 시입니다. 역시나 똑같이 생활 속 이야기가 보이죠? 이거는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 다 생활 속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 공통사항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 코너도 선생님들께서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역시나 2차 시에서도 마음 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덕 행동에 관한 학습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발판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이나 기능은 1차 시에서의 어떤 생활 속 이야기를 제시한 이유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 속 이야기 그 부분에 이어서 실천 연습 팡팡이라는 코너가 있죠. 여기는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덕적 행동 기능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경우하고, 또 하나는 실천 체험을 통해서 행동 실천 경험과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교재 유형은 당연히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실습 실현형이나 실천 체험형, 이 두 가지가 적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차 시입니다. 3차 시에서의 생활 속 이야기는
대체로 도덕적인 어떤 문제 사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샷이도 문제 사태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도덕적 지혜를 기르고자 하는 차원의 생활 속 이야기예요. 그래서 3차시의 경우는 그 생활 속 가치 사례 내지 도덕적 문제 사태가 다른 차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와 추론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이 이제 창의톡톡입니다. 이 창의톡톡에서는 3차시 도덕 수업의 중점인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학습이 본격적으로 추구됩니다. 이에 따라서 올바른 가치 판단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뭐 도덕적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탐색이나 활동, 그다음에 어떤 것이 최적의 대안인지 그걸 선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익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의 톡톡 부분을 그 구성 방식 측면에서 보면 앞에 그 전차시와 마찬가지로 길러야 할 주요 기능, 능력, 성향 요소들이 가치 판단의 학습 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4차시에서 생활 속 이야기는 앞에 뭐 이야기들과도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인성숙숙이 나오죠. 인성숙숙을 보면 여기서는 1차시부터 3차시까지 해서 이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옳고 좋은 삶에 대해서 심층적인 가치 내면화, 그리고 도덕적 심정의 풍부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도덕 인성교육에서는 실천이나 체험을 통한 어떤 깨닫는 것, 그리고 내면화를 많이 이제 강조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가지고 교과서 구성 방식도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 4차시는 체험 방식을 지향하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교과서에 제시된 체험활동이 학습량이 많거나 또는 교실 안에서 40분을 가지고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죠. 그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는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다른 교과와 뭐 연계할 수도 있고요. 통합해서 지도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